국어 기본을 탄탄하게. 안녕하세요. 체험국어학원 강사 한지정입니다. 저는 올해 가밀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강의 개설 예정이어서요, 이런 설명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직접 적어준 수강 후기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 가밀고등학교 내신시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이런 내신시험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저와 학원의 시스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수업 일정 안내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의 강사이고요. 대학생 때부터 이러저러 가르치는 일도 좋아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학원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그 대치의 스터디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부법 같은 걸 알려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오프라인 코치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또 중계 은행사거리 쪽과 중랑구 쪽에서 국어학원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과 수능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체험국어학원에서 이제 고1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진행했었는데요. 가밀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거둔 실적으로는 당연히 1, 2학기 전체 1등급 달성했고요. 그 다음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100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물론 시험이 좀 쉬웠다 보니까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전교에는 여러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서 100점 한 번 못 맞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한 번이라도 이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조금 어필 포인트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화면에는 조금 옅은 글자로 비출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글자들, 그리고 뒤에 나올 수강 후기 같은 것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설명칸에 PDF 자료도 첨부해 놓았으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와 이제 1년 동안 같이 공부한 이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2학기 둘 다 1등급 기록했었는데, 제 수업을 듣고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중요한 개념이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런 것도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됐다, 이런 평을 남겨주었어요. 강사로서 스스로의 좀 강의력에 수업에 자신감을 얻게 된 수강 후기였는데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이렇게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멋쩍긴 하지만 두 번째 수강 후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에서 2학기 이제 넘어갈 쯤에 저와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내신 대비 진행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국어에 자신감이 조금 없었었는데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국어라는 과목, 감으로 막 찍고 하는 친구들 많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해석하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에 맞게 저도 이제 지문과 문제의 선지들을 설명할 때 최대한 그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근거 찾아내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어느샌가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평가 내려주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뒤에 또 클리닉 관련해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두 번째 있는 색깔 다른 글씨요, 오프라인 클리닉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제가 학생들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전화 이용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와 또 전화했던 기억이 남는다고 해주더라고요. 조금 학생 관리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호평을 받지 않았나, 이런 어필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밀고등학교 내신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왼쪽에 약간 이 새싹 같은 사진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새싹을 일부러 넣어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가밀고등학교 시험은 굳이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울 정도의 엄청난 이런 노력,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냥 토양 위에 싹이 틀 정도, 그리고 이 싹이 틀려면 당연히 뿌리는 있어야 되겠지만 뿔의 양이 그렇다고 밑으로 엄청나게 깊을 필요까지도 없어요.
제가 맡았던 이 학교들 중에서 이 시험 문제와 범위 관련해서는 가장 좀 쉬운 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다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고요. 그 교과서 내용 어느 정도 내가 암기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별다른 적용 없이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건데, 아무래도 반복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문법 과목 관련해서는 의문의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 파트 나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의문의 변동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사실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잠깐 문법 손 놔버렸네?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다가 좋은 성적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올바른 작품 이해 정도만 되면은 이것도 문제없이 문제들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잘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로만 들으면 설명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뒷부분에 비슷한 문제, 시험 문제 같은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실제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때문에 다 옮길 수가 없어서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 모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풀렸던 문제들 중에 좀 비슷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이런 난이도가 대다수인데요. 다음 중 주체 높임법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문제가 질문하는 게 명확합니다. 주체 높임법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읽어본 다음에 얘는 주체 높임법 사용 잘 됐네, 얘는 못했네 라고 금방금방 찍어내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초 안에도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대다수의 시험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학생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학생을 딱 터치한 다음에 야, 너 주체 높임법의 실험 방법 3가지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3가지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복 학습이 이 가밀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요, 기초를 튼튼하게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 1년간의 경험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만 있어도 1등급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밀고등학교 내신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3가지 트랙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먼저 맨 아래에 있는 기초 공사가 되는 수업 파트부터 말씀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수업 열심히 하고요. 꽤 괜찮게 합니다. 이 수업은 매주 한 권의 자체 교재를 제가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학생들이 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경우도 좀 태반이고, 그 다음 뭐 열심히 듣더라도 이해가 100% 된 게 아니라 7, 80% 정도만 됐는데 나는 안다라고 자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의 필기, 의견, 그리고 교과서 내용들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업 듣는다고 다 공부 잘하고 시험 성적 잘 맞을 거면 당연히 학원 같은 거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강제로 복습을 시킬 거예요. 그 과정을 클리닉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직전 모의고사 학생들에게 풀립니다. 최대한 학교 시험과 비슷하게, 또 동일한 양식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왜 간혹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못 느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내신 시험 같은 거 딱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떨림이 있고 긴장이 있어서 평상시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못 치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하도록 만듦으로써 좋은 성적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매주 한 권의 자체 교재 제공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실제로 작년에 제가 학생들에게 배부했었던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 시간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습 테스트 진행을 할 거예요.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 기억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 태반이거든요. 시험 잠깐 보고 여기에 대한 제 해설로만 1시간가량 진행이 됩니다. 복습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토양을 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2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주에 나가야 할 진도 가르치는데요. 뭐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추가 설명도 필요한 부분, 또 교과서에 있는 설명보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더욱더 학생들이 잘 알아듣겠다 하는 방식으로 자체 교재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교재 뒤편에는 그 과제장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한번 과제를 줄 때 한 적으면은 80문제, 많으면은 뭐 100문제 가량 이제 한 주에 걸쳐서 풀어오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요. 매주 주는 한 권의 교재로 복습하죠. 본문도 숙지하죠. 그 다음 과제까지 진행하면서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이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릴 건데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이 클리닉지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조금 이 빈칸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클리닉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 그냥 과제랑 비슷한 거 쥐어주고서 알아서 풀어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얼마 정도 이해했고 암기했는지를 점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객관식, 오지선다로 되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중에 하나 무조건 그냥 답을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관련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문제 풀 수 있고요. 문제를 풀었는데 운 나쁘게 맞아버렸다. 더 큰 문제가 돼버리죠. 왜?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지 못한 채 시험장에 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 스스로 나 이거 안다 모른다 판단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봐주는 저도 옆에서 얘가 이거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파악하고 교정시킬 수 있게끔 클리닉지를 성심성의껏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이 효용을 느낀 게 이러한 클리닉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오프라인 클리닉에 오는 건데요. 이 오프라인 클리닉 오는 친구들과 온라인 클리닉 오는 친구들 비교해 보면은 몰입도 자체가 다르고 경험 자체가 조금 달라서 가급적이면 이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클리닉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뭐 다른 학원들 때문에 너무 바쁘다거나 시간이 안 날 때 온라인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 PDF 파일들 전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개별적으로 수행한 다음에 다시 파일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할 거고요. 부족한 경우에 이제 전화까지 하면서 학생들 이해를 하나하나 철저히 시키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 그 직전 모의고사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최대한 학교 시험지 양식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왼쪽에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던 양식인데요. 가밀고등학교 실제 시험지와 좀 비슷하게끔, 이렇게 비슷하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아, 나 진짜 시험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시험지 양식이랑 좀 너무 유사해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말까지 저한테 하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양식만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의 출제 유형, 그 다음 필기들을 반영한 내용도 굉장히 좀 유사하게 구성한 그런 모의고사 최소한 내신 수업 대비에 2회 이상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직전 보충할 때라든가 아니면 조금 진도에 여유가 있었던 경우에 제가 문제를 추가로 만들어서 그 직전 보강 한 주 전,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한 5회 정도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학생들 관리해 나갈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간략한 안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개강은 3월 11일 그 수요일 이후에 있는 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아직 학생들이 어떤 시간에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관련해서 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명확히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업은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정규 수업이고요. 총 6주 그리고 직전 보강까지 포함돼서 7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학사 일정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리닉은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오프라인에는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온라인은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제가 PDF 주고 뭐 전화하고 하는 시간들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당연히 제가 뭐 주안점을 둔 부분이 교재, 클리닉, 직전 모의고사여가지고 그렇지 뭐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도 제공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체험국어학원 강사 한진영이었고요. 만약 수업 내용이나 우리 학생들의 학습 상태에 대해서 상담이 있으시다면 저기 왼쪽에 있는 제 번호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등록 관련해서는 밑에 있는 상담 학원 번호거든요.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강일고 학생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모두 원하는 성과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